자, 이번 시간은 타원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2차 곡선, 식으로서 존재하는 포물선, 그리고 그 포물선의 성질이 따로 있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타원도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타원만의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몇몇 문제들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타원의 성질. 자, 빛의 반사 성질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타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타원이 주어져 있고 여기 초점이 있다라고 칠 때 이쪽 초점에서 쏘아진 빛은 이쪽 타원에 반사되면 반드시 반대쪽 초점을 지납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자, 초점에서 출발한 빛은 한 초점에서 나온 빛은 반사되면 반대쪽 초점을 지납니다. 한 초점에서 나온 빛은 반사되어 다른 초점을 지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 로마에는 원로원이 있고 집정관이 있죠. 집정관. 물론 원로원에서 집정관을 뽑기는 하지만 뭐 집정관하고 원로원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 국회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영들 사이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다음에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은 보통 대립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녀석 국회의장 자리랑 대통령 자리가 요 이제 회의하는 곳 자체가 이런 타원 모양이었고 여기 대통령 자리, 그러니까 집정관 자리랑 원로원장, 뭐 대표 자리가 서로 각각 초점에 위치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초점에서 존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럼 말을 합니다. 그죠? 말을 하면 쭉 가다가 반사되겠죠. 반사되면 무조건 초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되게 떠듭니다. 그죠? 옛날에 무슨 핸드폰도 없고 또 마이크 같은 것도 없으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었는데 여기 이제 요 자리에 뭐 집정관, 그러니까 집정관하고 원로원, 위원이 있으면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 서로에게 또렷하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면이 타원면이었고 초점 자리에 얘네 둘이 앉아 있으니까 얘가 얘기를 해도 어떻게 얘기해도 반사돼서 여기를 들어가니까 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보진 않았으니까. 또 뭐 이걸 알고 만들지는 않았겠죠. 우연히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우연히 타원이었고 우연히 요 두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잘 들리네? 뭐 이렇게 했었겠죠. 그죠? 어쨌든 타원은 빛에 대한 성질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초점에서 빛을 쏘면 P점에서 반사돼서 반대쪽 초점을 지난다 라는 게 타원의 빛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 뭐 타원은 당연히 뭐 원을 뭐 가로 세로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타원은 원을 가로 세로 축소한 도형이라서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B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가로로 A배, 세로로 B배 줄인 거죠. 이런 원이 있다고 치면 가로로 A배, 그 다음에 세로로 B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A하고 B인 타원의 넓이는 원래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파이 r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가로로 A배 늘렸으니까 얘가 AR이 되는 거고 세로로 A배 늘렸으니까 얘는 BR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가로로 A배 A가 되는 거고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죠? 따라서 타원의 넓이는 파이의 AB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뭐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반지름이 1인 원은 파이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이게 두 개가 반지름입니다. 그죠? 근데 가로로 A배 늘어났으니까 가로가 A가 되는 거고 세로가 B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따라서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이게 바로 타원의 넓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실제로 타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필요하면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자, 타원 여기 a, b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타원의 식은 a제곱에 x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y제곱은 1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때 x하고 y를 우리는 뭐 치환할 수가 있는데 타원을 치환할 때는 x를 a 코사인 세타, y를 b 사인 세타로 치환하면 편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없어지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이거 집어넣으면 b의 제곱 없어지고 사인 제곱은 1이다 라고 맞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타원을 치환할 때는 삼각함수로 치환을 할 때는 a 코사인 세타 b를 그러니까 y를 b 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하면 편할 때가 많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쓸 수도 있어요. 25분의 x제곱 더하기 뭐 그냥 5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5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그다음 4의 제곱에 y제곱은 1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들. 이런 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런 거 한번 풀어봅시다. 당연히 구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해도 별 상관없는데 얘는 여기가 5고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넓이의 최대값. 자, 그럼 가로 세로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 가로 세로를 잡으려면 요 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 점을 만약에 x, y라고 잡으면 뭐 전체 가로는 2x, 세로는 2y니까 두 개를 곱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x, y로 잡아도 별 상관없는데 이 타원 위의 점, 요 점을 좀 멋있게 x를 5 코사인 세타, y를 5 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하면 y를 5 사인 세타가 아니라 여기가 4이기 때문에 4 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하면 이 위의 점을 x, y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환하면 조금 간편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이 전체 넓이는 자, 가로 길이는 요 녀석의 2배죠. 그죠? 2배니까 얘는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요 길이의 2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길이의 2개니까 8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8 사인 세타. 그러면 요거 2개 곱하면 80인데 40만 빼놓고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가 되는 겁니다. 사인 배각 공식인데요. 뭐 기억나면 쓰면 되는 거고 기억 안 나면 그렇구나. 난 안 할 텐데 이렇게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얘가 2 사인 세타니까 40 곱하기 사인 2세타거든요. 사인 2세타. 그럼 사인 2세타도 어차피 삼각 B니까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결국 마이너스 40에서부터 어디까지? 40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얘가 1일 때겠죠. 그죠? 따라서 최대 넓이는 40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타원의 성질. 초점에서 출발한 빛은 반사되면 반대쪽 초점을 지난다. 라는 거. 타원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파이만 곱해주면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타원 위의 점을 치환할 때는 자, x를 a 코사인, y를 b 사인으로 치환을 하면 조금 편하게 나올 때도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